다음은 제3장 선우천 전환기 중 1절 5회 중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우천의 전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원은 선천과 후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선천 64,800년과 후천 64,800년입니다. 그런데 선천의 기점과 후천의 기점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다음은 선후천의 기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그림은 이번 일원 12만 9,600년을 간지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일원은 12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는 1800년입니다. 또 1회인 1800년은 전반부 5400년과 후반부 5400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가 끝나고 새로 시작된 후반부의 첫 해인 5401년째를 1회의 중간 하늘이라 하여 중천이라고 부릅니다. 즉 위의 그림을 보면 5회의 중간이 지나 후반부의 시작인 5401년째는 5회 중천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원의 5회는 이모회이므로 5회 중천은 이모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400년은 60갑자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시작된 해 역시 같은 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적절한 시점을 알려주는데 이를 하늘이 상징을 보여준다 하여 천수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징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뿐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으로부터 약 5400년 전 황하에서 용마가 출현한 사건입니다. 또한 용마가 하도를 짊어지고 나왔으므로 이때가 하도의 출현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황하란 물을 의미하므로 천간으로는 임계로 상징되며 용마란 말이므로 지지로는 오로서 양의 지지 오에 짝이 되는 천간은 양천간 임이므로 간지 이모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즉 황하에서 용마가 하도를 짊어지고 출현한 사건은 하늘에서 인간에게 후천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요, 하도를 짊어진 용마가 하필 그때 출현한 것은 그때가 이모회의 첫 해인 이모년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극성계의 이번 일원 12회의 순환작용을 알 수 있는데 이모회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 병자회가 되므로 이번 일원의 기점은 병자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상제님의 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뒤에
함열 회선동 김보경의 집에 가시어 보경으로 하여금 큰 북을 대들보에 매달고 병자 정축을 계속하여 외우면서 밤새도록 쳐 울리시며 가라사대 이 북소리가 멀리 서양까지 울리리라 하시니 보경은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천지공사 병오년 11절 대순전경 6장 11절 위 내용에서 북을 천정에 매달고 병자 정축을 밤새워 외웠던 까닭이 병자에서 반을 돌아가면 개미가 되도록 선우천을 돌리는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북은 지지를 상징하고 대들보는 천간을 상징합니다. 이론의 기점은 본래 자회중천입니다. 이 말은 이번 이론의 자회가 병자회인데 하루 중 밤새워가 상징하는 7걸음을 돌리니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로서 자가 미 자리로 옮겨가 후천의 새로운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서기 1943년 개미년 5회 중천의 5402년째를 머리로 하여 개미회가 새롭게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천의 기점과 실질적인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시갑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시갑자란 후천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후천이 되니 하늘에서 황하를 통해 하도가 그려진 용마를 출현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도가 출현한 시점을 5회 중천이라고 합니다. 오회란 자회를 기점으로 축, 인, 묘, 진, 사 다음의 회를 의미합니다. 이론을 선우천의 개념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선천은 자회 중천에서 5회 중천까지의 64,800년이요 후천은 5회 중천에서 다음 자회 중천까지의 64,800년입니다. 그런데 5회 중천, 즉 5회가 반회가 지나고 다음 해인 5401년째 이모년에 하도가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모해의 5401년째인 이모년을 후천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에서 천시갑자라고 칭합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후천은 개미회입니다. 본래 선천은 자축인묘 진사요, 후천은 오미신유 수레이므로 5회 중천에서 후천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선천은 양을 위주로 하고 후천은 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5회 중천은 형식적인 후천의 기점만 될 뿐이요 실질적인 후천의 시작점은 미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문화의 시원인 천시갑자가 시작된 이후 5401년이 지난 서기 1943년 개미년에 개미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 자리에 자가 들어섰으므로 개미회는 곧 실질적인 후천인 것입니다. 다음은 동양 정신문화의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시갑자인 이모년에 황하강에서 용마의 등에 그려진 하도가 출연하였으나 하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시갑자인 이모년으로부터 102년 후인 갑자년에 법기씨께서 하도의 내용을 풀고 하도의 내용을 괴로 나타낸 법기팔계를 지어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해, 즉 천시갑자인 이모년으로부터 102년 후인 갑자년을 후천 정신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때라는 뜻으로 천계갑자라고 합니다. 또한 하도를 해석하고 팔계를 지은 법기씨의 역을 법기씨가 지은 역이라 하여 희역이라고 하며 이 역이 생장염장하는 우주의 사계절 중 봄과 관계된 역이라 하여 생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천계갑자로부터 실질적인 정신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실질적인 정신문화가 시작된 천계갑자로부터 정신문화 연대표라 하는 연적성수가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와 법기팔계는 우주의 봄을 표현하는 역, 즉 생역인데 왜 후천을 의미하는 5회에 출연하였을까요? 이모회는 비록 후천의 첫 시작이긴 하지만 양을 나타낸 시대이므로 실질적인 후천이라 할 수 없고 음시대의 시작으로서는 이모 다음의 회인 개미회에 실질적으로 후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제님께서 개미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서기 1871년에 지구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주 가을의 시작인 5회 우주의 봄을 표현하는 생역이 출연한 것은 봄, 여름은 아직 정신문화가 싹트지 못한 원시시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때를 나타내 보이는 상징을 이 세상에 내려 보이는 것은 반드시 그 때와 더불어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상서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원시인들에게 하늘이 상징을 보여봐야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징을 풀 만한 정신이 성숙되어야 내려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제의 현묘지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계갑자 706년째 황제가 현묘지법을 발표하였는데 황제 제위 기유년으로부터 일통수인 4560년이 지난 1909년에 현무경을 상제님께서 성편하셨습니다. 황제의 현묘지법은 고대 중국의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뿌리가 되어 그 맥이 도가를 통해 이어져 왔으나 근대에 들어와 대국이 소국이 되고 소국이 대국이 되면서 그 정신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통합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통수를 계산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양력과 태음력이 최초로 만나는 횟수인 19년을 일장이라고 하는데 일장인 도수가 3번인 3장이 채워지면 19년 곱하기 3장은 57년이 되어 직업의통인 영부를 상징하는 주공장 57자가 되어 3계가 일어나되는 중대한 시간의 마디를 나타냅니다. 이 3장 57년이 다시
80회를 채우면 57 곱하기 80은 4560년으로서 이 기간을 일통수라고 합니다. 상대인 말씀에 내 일은 일통삼장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순천도 전원 라는 말씀이 전해 내려오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4560년 전부터 상제님의 일이 시작되어 이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통수란 사장인 70년이 60회갑을 이룬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통수는 중대한 시간의 마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낙서와 문왕팔계의 출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이 때가 되어 천수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하였습니다. 오해중천이 되어 하도가 출현하였듯이 때가 되니 하우씨가 치수사업을 하던 중 낙수에서 거북이 등을 통해 낙서가 출현한 것입니다. 낙서시대는 바로 이 때를 기점으로 계산합니다. 낙서의 출현 시기는 하도 낙서 용담의 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삼양을 상징하는 무진년의 갑인월 무술일 임자시에 출현하였습니다. 하도낙서 용담의 사주 계산 방법은 본 사이트인 무국대도 연구회 중 무국대도 강론방의 용담력 개론 중 생장성 3력의 비교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서가 장역으로서의 체계가 세워진 것은 우임금 시절로부터 1000년 이상이 지난 주나라 문왕에 의해 팔계가 지어지고서부터인데 이후 공자에 의해 주역이 완성되어 4200년간의 낙서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도가 우주의 조판을 그린 그림이라면 낙서는 우주의 성장, 즉 발산하는 우주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인간으로 본다면 어려서부터 커나가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래밍 셈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있고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여야 성장이 가능하듯이 상극이 작용하므로 낙서시대는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위한 필요악이 존재한 시대인 것입니다.